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이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면증을 극복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잠이 안 올까?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긴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낮 시간의 스트레스가 계속 남아있죠.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몸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복잡하죠. 자리에 누우면 막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갑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니까 잠을 들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잠 못 자서 죽은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노력하는 자체가 나를 더 깨우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끔은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습니다. 되게 운동하면 잘 잔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피곤하거나 밤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요, 오히려 이 세포가 각성이 됩니다. 이 세포가 안정되는 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불면증이 있는데 밤에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건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또 아셔야 됩니다. 물론 커피처럼 이 카페인 든 음료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자극을 높여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또 자주 깨기도 합니다. 일상의 리듬이 깨져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잠은 깊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이렇게 3단계, 4단계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우리 가끔 왜 한 5분, 10분을 비몽사몽 뒤척이죠. 그때 주변에서 소리 나면 들리죠. 이게 1단계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안 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바로 깰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1단계의 잠인데, 자기는 전혀 안 잤다고 생각하지만 1단계 잠에 들어간 거예요. 2단계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간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의 깊은 서파수면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3, 4단계로 넘어가는데, 꿈을 꾸죠, 그때. 자다가 보면 가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게 렘 수면이라 그러는데, 이때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한 주기가 되게 한 90분 정도 돼요. 이렇게 깊이 들었다가 꿈을 꾸고 나오고, 깊이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한 90분 주기로 밤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나는 한숨도 안 잤다고 느껴도 누워있다는 것만으로 깜빡깜빡 수면 단계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꿈을 꾼다고 한숨도 못 잤다. 사실이 아니에요. 충분히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인데, 물론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자주 깼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잤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잠을 못 잤다 그래요. 그래요? 낮에 뭐 했어요? 낮에 실컷 잤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늦게까지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뇌는 낮에는 햇빛 받고 움직이면 낮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세로토닌이 나오죠. 밤에는 어두워지면요,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걸 잠을 유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리듬이 깨지면 뇌가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죠. 낮에 실컷 자고 밤에는 핸드폰, TV 보고 자극을 받으니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낮잠 자체는 가끔 불면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짧은 낮잠은 피곤을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고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분, 길게는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자면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깨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잠은 가능하면 짧게 자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잠자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 잠은 그냥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우리 생체 리듬에 맞게 가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잠 안 오면 그냥 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짜증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잠 안 온다고 자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물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잠을 자기 위한 노력 자체가 때로는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깨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이 약간 오면 잠자리에 들고 한 20, 30분 지났는데도 잘 안 와. 그럼 나와서 잠시 또 있다가
물론 조용하고 이제 단조로운 음악 같은 것은 좋습니다. 책을 읽어봐도 좋고요. 그러나 너무 큰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 졸리면 들어가서 또 시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오면 아유 오늘은 그래 잠이 안 오는구나. 내일 자자. 그리고 딴짓 하세요. 그게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잤냐? 못 잤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면은 긴 리듬이에요. 하루 이틀 좀 적게 잤다고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생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낮에 햇빛 보고 운동도 하고 움직이고 카페인 든 것 좀 피하고 잠자리는 잠만 자는 장소로 해서 조용하게 하고 불빛을 차단하고 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면 위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잠을 몇 시에 잤느냐 이게 아닙니다. 몇 시에 일어났냐 하는 겁니다. 몇 시에 자도 상관없어요.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3시까지 잠을 못 잤으니까 점심때까지 자야지 리듬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잤는지와 상관없이 가능하면 평소대로 일어나고 정 수면 시간이 짧았으면 낮에 잠깐 존다든가 주말에 잠깐 더 잔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리듬을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몇 시간 자야 돼요? 몇 시간 자야 정상이에요? 답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릅니다. 8시간, 9시간을 자야 몸도 마음도 편안하다는 분들도 있고 한 4시간만 자도 거뜬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 훈련이나 습관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낮의 이 시간에 이 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5시간 자고도 뭐 피곤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아요. 10시간 잤는데 피곤해.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만성적인 불면증은 좀 다릅니다. 이건 몸과 마음에도 큰 지장을 주고 리듬에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잠을 못 잔 분들은 압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를 받는 것이 좋고요. 가끔 잠이 안 온다고 술 한잔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에 아주 떡이 되면 잘 잔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면증의 술은 아주 쥐약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른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유도는 되거든요. 문제는 잠의 질입니다. 초반에 이렇게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깊은 서파 수면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은 자는데 아주 얕은 1, 2단계의 잠만 자는 거죠. 또 술기운이 떨어지는 서너 시간 지나면요. 아주 토막잠을 자게 돼요. 잠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낮에 졸려요? 당연히 졸리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오죠. 이러니까 또 술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술은 잠에는 정말 좋지 않은 약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술 마시면 점막이 붓게 되거든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점막을 붓게 해서 기도가 더 좁아져요. 코를 더 골게 되고 수면 무호흡이 오게 되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런 분들은 특히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안전한가요? 수면제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은데요. 무조건 수면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 안 오면 수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불안을 치료해야 저절로 잠을 자게 되죠. 우울증이 있어.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나아져야 잠에 도움이 되는데요. 약간의 소량의 항불안제나 수면을 잘 유도하는 항우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런 약들이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양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먹어. 양이 계속 늘어나. 이렇게 되면 그 약의 후유증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술이 취하면 블랙아웃, 기억이 안 나는 수가 있죠. 약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 이걸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좀 패턴이 달라지죠. 대부분이 이제 일찍 잠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죠. 이것 자체는 뭐 거의 대부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밤에 좀 부족했던 잠을 낮에 꼬박꼬박 조는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는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지만 수면이 질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문제가 있어.
오전에 자꾸 졸리고 힘이 들어. 낮에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해.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여러분 자신의 수면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가끔은 여러분 핸드폰에 앱도 있습니다.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내가 잠을 어떻게 자고 있는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